자, 조합원 돈으로 카드값 갚은 업무 대행사, 대행사 수수료도 가로챈 조합장. 혹시 이 줄여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역주택조합이 흔히 말하는 지주택, 주주택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시작하면서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부정적으로 상담해준 내용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입니다.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조합원인데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가운데 전문가들이 조합에 대한 감시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알고 있는 거 가장 키워드 첫 번째가 뭐예요? 청약통장 없어도 되잖아요. 이건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은 자격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면 더 좋아요.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무주택자여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완화가 됐죠. 84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집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도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 지역주택조합의 그 분양 현장 가면 조합원으로 받아줘요. 나중에 입주할 때 이거 하나가 없애가지고 둘 중에 하나 없애서 1주택자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원래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1주택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 가진 사람을 받아줬다가 나중에 이게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쩔 수 없이 2주택자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택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여야 되는데 등기가 2개 돼 있으니까 그 집을 가져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본인한테밖에 없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의 그 논리, 태생 논리가 그냥 일단 지역주택의 가장 좋은 거는 위치 자체는 조금 좋아요. 통장 청약도 가입 안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혹하기 좋은 거가 위치 좋고 가격이 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고 분양가가 낮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정하기 때문에. 근데 분양가가 조합원 모집할 때는 낮아요. 낮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왜냐? 만약에 여기다가 100가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이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몇몇 사람들 동의서 하나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주택조합을 누가 하느냐? 이런 업무 대행사나 조합장 한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입주도 안 했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 조합비라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요거를 내죠. 그럼 이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조합장 봉급도 주고 이 업무 대행사 수수료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2,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조합 가입비는 2,000만 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확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 봉급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모아진 사람들한테 조합비를 추가로 걷어요. 그리고 열심히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조합원을 모집해서 100명이다 그러면 뭐 가까이 모집을 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은 한 40명 원자료 50%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 그 시공사 그러니까 예전에 뭐 건설이었다가 몇 번 바뀌죠. 그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조합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집돼 있는 이 인원을 이 대행업체에서 다른 대행업체로 다시 팔고 다음 대행업체가 또 열심히 마케팅 해가지고 또 한 10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던 예를 들어서 32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조합은 안 모아지고 땅 계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6억 5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이다 그러면 저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가 좋다 그러면은 피를 주더라도 나중에 완공돼서 입주될 때 들어가시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상담받은 분들이나 그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중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을 못 들어봤어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조합장, 그다음에 대행사 이 사람들이 그 지역 그 조합원들이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애인한테 생활비 주고 부모님한테 뭐 주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업체 같은 이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조합원 한 사람 모집할 때마다 가입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조합원 가입 수수료는 1,000만 원이고 나중에 그 임의 분양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500만 원 받으면은
초창기에 조합원 가입하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사업 늘어져가지고 남은 거를 일반 분양하면서 그 조합원 모집하면은 분양 수수료 2배 정도 드니까 2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에서는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한 명 가입시킬 때 정식 조합원은 1,000만 원밖에 안 받지만 나중에 이 임의 분양 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2,000, 2,500씩 받으니까 더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징역통도 받고 몇 번씩 하기에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추진했던 팀이 입주 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사건 아니면 뭐 분쟁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을 정도로 기사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많아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정보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은 올 4월 기준에서 17곳인데 이 중에 포털에 등록된 데는 44군데인데 여기서 자료를 올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그 조합에서 97% 완료를 됐다고 하는 거는 그 조합의 발표는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얼마 됐는지.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 조합원들 그 업무 관계자 외에 조합 사람들끼리 혹시 뭐 연락처가 있다 그러면 예, 이 사람들끼리 알아봐야 되지 절대 거기서는 줄여서 정보는 안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97%, 8%라고 해서 부풀려가지고 이제 계약은 잔금은 안 치렀는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가격 흥정 중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뭐 매입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좀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면 당연히 되는 거고 1주택자도 예전에는 60제곱미터인데 80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의 주체.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조합원들 각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 절차 보면은 토지 물색하고 아까 지금 우리 사모님 하는 데가 사업 계획 승인 났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권 100% 확보. 그러니까 보통 95% 이상만 되면은 거의 다 됐다고 추진하는 데에서는 그냥 100%라고 다 대부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알밖에는 한 집만 버텨도 사랑의 교회처럼 한 집만 버텨도 100%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좀 아직까지는 좀 쓰셔야 됩니다.